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이 정식으로는 이번 트롯 대전과 관련된 주간 트롯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할 겁니다. 그래도 찾아봐야죠, 이슈를. 여하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한동안 시들했던 주간 트롯 코너가 생기를 찾았던 건 2022년 6월 달이었죠. 그 당시 TV조선 제작본부장이었던 서혜진 CP가 사표를 냈고, 그러면서 크레아 스튜디오라는 이제 독립 프로덕션을 차리면서 거의 대표가 됐고, 그리고 며칠 안 지나가지고 TV조선이 미스터 트롯 2 런칭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서유진 대표가 그만둘 거를 아무래도 예상했던 수순으로 보여져요. 서유진 대표가 그만두고 TV조선은 미스터 트롯 2를 오픈했고, 그러면서 7월 초에 MBN이 불타는 트롯맨 런칭을 발표하면서 크레아 스튜디오와 함께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서혜진이라고 하는 한 명의 PD, 서혜진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노윤 작가라든지 그 군단, 소위 말하는 서혜진 군단의 이동에 의해 가지고 TV조선과 MBN의 트롯 대전이 시작된 거였었죠.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트롯, 국민 가수 등등의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면서 오디션 예능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누리면서 TV조선 예능 자체가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죠. 그 주역이 서혜진 군단이었고, 그 서혜진 군단이 사표를 쓰고 나왔고, 그러니까 서혜진 군단이 만든 브랜드를 서혜진 군단 없이 만드는 최초의 프로그램이 미스터 트롯 2가 됐고, 그 서혜진 군단은 내가 만든 브랜드는 없었지만 내가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다 해서 불타는 트롯맨을 만들었고, 두 프로그램이 모두 제2의 임영웅을 찾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스터 트롯은 그 얘기를 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죠. 왜냐면 시즌1 진이 임영웅이었고 2대 진을 뽑는 거니까 2대 진이면 제2의 임영웅이겠죠. 물론 이 제2의 임영웅이 임영웅 팬들 입장에서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2대 진을 찾는다, 미스터 트롯의 2대 진을 찾는다가 제2의 임영웅을 찾는다랑 사실상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임영웅 팬들이 느끼는 그런 임영웅의 어떤 아우라나 이런 걸 빼고 그냥 1대 진의 두 번째 2대 진이니까. 반면 불타는 트롯맨은 그런 표현을 쓰기 좀 애매함이 있죠. 다른 프로그램이니까. 하지만 임영웅을 만들어낸 제작진이 만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제2의 임영웅을 찾습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임영웅을 만든 그 제작진이 새롭게 만듭니다라는 표현으로. 물론 임영웅을 찾는다, 임영웅 같은 스타가 한 명 배출되는 오디션 프로그램은 당연히 시청률이 장난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은 새로운 대형 가수를 발굴하는 거니까 성공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임영웅의 1년 매출이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한 500억도 가능해요. 연매출이. 물론 지금 임영웅이 연매출 500억 올린다는 건 아니에요. 예상만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1년에 한 2번 상반기 하반기 전국 투어하고 CF도 좀 열심히 찍고 방송 활동하고 하면, 왜냐면 가수의 가장 기본 수입은 음원 매출이랑 공연 수익인데, 음원이랑 공연을 풀로 땡기면 수백억이 가능하거든요. 거기다가 CF도 굉장히 많이 찍고 있는데 더 찍을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임영웅 씨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공격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게을러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무 소진되면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오랜 기간 팬들과 호흡하며 오랜 기간 가수 활동하겠다. 그러니까 당장 연매출을 얼마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콘텐츠, 더 좋은 모습으로 팬들과 오래 함께 하겠다라는, 어찌 보면 팬들 입장에서는 다 자주 전국 투어도 가고 싶고 하겠지만, 신곡도 많이 듣고 싶고 하겠지만, 아마 팬들도 그런 거보다는 오래 함께 하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간 제가 봤을 때 풀로 열심히 하면 연매출 500억이 가능해요. 연매출 500억이면 중소기업 중에서는 상단에 속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2의 임영웅을 찾습니다라는 건 뭐냐면, 아주 중상위권 중소기업을 하나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즉 임영웅 정도면 거의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좀 열심히 하면 연매출 1000억대 넘어가면 이제 중견기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가든 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거기에는 크게 실패하지 않았나. 시청률도 20% 초반. 시청률이 마지막 어떻게 끝나냐면 불타는 트롯맨 16.2, 미스터 트로트가 계속 좀 어려움을 겪다가 마지막에 시청률이 많이 올랐어요. 24%. 그래서 두 프로그램의 시청률 격차는 결국 7.4%포인트. 시청을 놓고 보면 미스터 트롯2의 완승. 스타를 발굴한다, 대형 가수를 만들어낸다
라는 측면에서는 불타는 트루맨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영웅이 임영웅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2의 임영웅 타이틀 달고 대형 가수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논란에 휘말리면서 하차해버리면서 결국은 뭐 불타는 트롯맨 같은 경우에는 황영웅을 배출했으면 꽤 그래도 좋은 성적표를 받을 뻔했으나 그게 마지막 한 해 남겨놓고 무산되면서 뭐 냉정히 말하자면 두 프로그램 모두 다 실패한 오디션이었다 말씀할 수 있겠죠. 여하튼 대회는 끝났고 각 프로그램마다 우승자가 나왔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손태진 씨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안성훈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뭐 1위가 예정됐었고 왜냐면 그 결승전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실시간 문자 투표인데 실시간 문자 투표는 그동안 꾸준히 이어졌던 그 온라인 문자 투표랑 거의 비슷해요. 온라인 응원해주는 거랑 계속 1위를 달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내지는 무대에서 너무 큰 실수 막 가사를 까먹고 막 음이탈 막 나고 가사 한 번 정도 까먹고 음이탈 한 번 정도 나는 걸로 큰 여파는 없지만 그게 막 반복되고 막 이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하지 않으면 우승이 확정적이었고 예상대로 우승을 했어요. 근데 뭐 그 2등이 박지현 씨, 3등이 진혜성 씨였는데 큰 차이는 나지 않았던 압도적 1등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예상된 1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안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중반부에 확 튀어오른 그러니까 이제 두 프로그램 모두 계속 그 문자 응원 투표를 매주 발표를 했었고 미스터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온라인 응원 투표였죠. 4주차 때까지는 안성훈 씨는 상위권이 아니었어요. 1, 2주차 박서진 1등이었고 3, 4주차 때 김용필 1등이었고 이 운명의 장난처럼 둘 다 결승에 진출을 못했죠. 5주차 때 처음으로 안성훈 씨가 1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끝까지 그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계속 온라인에서 밀어주는 팬심이 1등이었기 때문에 그 큰 실수 없이 결국 1등이 됐는데 사실은 안성훈 씨의 도약은 미스터 트로트의 굉장히 큰 화제였었죠. 화제성을 저희가 바라보는 시선은 딱 하나예요. 별 보잘것없는 우리 채널이지만 우리 채널에 그 조회수가 확 오를 때 뭐였냐면 박서진 씨의 탈락이었죠. 근데 참 그때는 박서진 씨의 탈락 자체에 포인트가 있었다면 지금 보면 안성훈 씨가 참 대단한 거였죠.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큰 점수를 주는 게 미스터 트롯 시즌 1에도 안성훈 씨는 출전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뭐 큰 사랑을 받았었던 참가자였는데 1대1 데스매치에서 과감하게 이찬원에게 도전을 했죠. 거기서 패했죠. 그러면서 탈락을 했고 이찬원은 결국은 최종 3등이 돼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대형 가수로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뭐 다 친분 있고 이찬원 씨 잘 되길 응원하면서도 내가 그때 잘했으면 내가 저런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됐을 텐데라는 뭐 아쉬움이 있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시즌 2에 또 출연하면서 가장 겁날 때가 언제였을까요? 당연히 1대1 데스매치죠. 트라우마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1대1 데스매치에서는 가장 자신이 이길 수 있을 만한 상대를 지목했을 거예요. 근데 안성훈 씨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과감하게 박서진 씨를 지목했어요. 그 당시가 이제 4주차 발표를 했을 때였는데 1, 2주차 1등, 3, 4주차 2등, 최상위권.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박서진과 김용필이었어요. 박서진에서 약간 김용필을 살짝 그 흐름이 넘어가는 추세이긴 했지만 1, 2등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승 후보였는데 거기 도전한 거예요. 마스터 장윤정의 발언이 가장 눈길을 끌어요. 안성훈 씨가 시즌1 데스매치에서 이찬원 씨를 선택했다. 오늘은 또 박서진 씨, 너 쌈딱이냐? 너무 무섭다. 이미 뭐 안성훈 씨의 별명은 쌈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붙어가지고 13대2로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박서진 씨가 탈락을 했고 박서진 씨의 팬덤은 분노를 했고 그러면 굉장히 그 당시에 화제였고 그것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도 미스터 트로트의 위기다 뭐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게 뭐냐면 13대2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지금도 아쉬운 건 추가 합격이라도 됐으면 왜냐면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 손태진 씨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서 초반부에는 계속 떨어졌는데 두 번이나 추가 합격을 해가지고 결국 우승까지 갔거든요. 박서진 씨도 약간 추가 합격을 해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데 그건 뭐 마스터들이 공정하게 평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게 이 공정성을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여하튼 그 대결에서 안성훈 씨가 이기면서 5주차 때 갑자기 딱 1등이 됐어요. 그 쌈딱의 그 매력. 그 다음에도 보면
그 안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2년에 데뷔한 지 꽤 오래된 벌써 한 10년 넘게 되는 가수인데 시즌 1 때 보면 현역부가 아니라 직장부로 참여를 했어요. 왜 그랬냐? 2012년에 데뷔를 했는데 1년 반 만에 가수 활동을 중단했어요. 그 전에는 뭐 2010년 이전에는 밤무대가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뭐 장윤정 씨도 그 당시 뭐 밤의 왕이다 뭐 불릴 정도로 그 밤무대가 우선 기본적인 그 수입원이 되고 지역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그 당시 가수들 보면 낮에 지역 행사 가가지고 그 행사 무대를 뛰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밤 무대를 뛰고 이런 식으로 수익 창출했는데 2010년 이후에는 밤 무대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요즘에 뭐 옛날에는 뭐 길거리에 뭐 어느 뭐 나이트클럽 뭐 누구 온다 뭐 오는 사람 쫙 뭐 상시 출연 뭐 매도매치 특별 출연 뭐 이래가지고 막 포스터 많이 붙어 있었는데 그거 사라진 지 꽤 됐고 그 사라진 직후에 데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많지 않았고 1년 반 가수 활동하다가 중단하고 어머니와 함께 주먹밥집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냈기 때문에 가수 데뷔하긴 했었지만 지금은 뭐 그냥 자영업자인, 그래서 그 다른 일을 하면서 가수를 꿈꾸는 직장부로 참가한 거였겠죠. 그리고 이찬원과의 1대1 데스매치에서 탈락했지만 그 당시에 화제가 많이 되면서 인기를 얻게 됐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음원도 발표하고 하면서 이제 가수 활동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시즌 2에는 현역부로 출연하게 됐죠. 뭐 가수 활동을 하게 됐으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생겼을 거예요. 가수로서.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 1대1 데스매치에서 맞붙었던 이찬원 씨 정도의 그런 엄청난 가수가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주먹밥집도 문을 닫고 어려운 상황에서 시즌2 출전을 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을 법도 한데 과감하게 박서진과 맞승부를 하면서 승리하면서 우승에 오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는 뭐 사실은 이제 제2의 임영웅의 가장 그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안성훈이긴 해요. 2대 진이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지 관심도 가고,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건 김호중 씨하고 같은 소속사예요. 김호중, 연기 뭐 이렇게 친해가지고 옛날에는 한 집에 같이 살았다고 하고 지금은 같은 집에 살지는 않는데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같은 소속사에 소속이 되어 있죠. 보면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TV조선이 만들어낸 스타이지만 TV조선을 오랜 시간 떠나 있었죠. 지금 다시 돌아왔죠. 그 같이 떠나 있던 송가인 씨와 함께 복덩이 들고라는 프로그램으로 복귀해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한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TV조선을 떠나 있던 게 아니라 서희진 군단을 떠나 있었던 걸로 보는 게 맞겠죠. 서희진 군단이 TV조선을 떠나자마자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러면서 김호중 씨 소속사에 있는 안성훈 씨가 1등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서희진 군단이 계속 미스터트롯 시즌2를 만들었으면 아마도 김호중 씨와 송가인 씨는 TV조선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고, 그 안성훈 씨가 시즌2 출연했을 가능성, 출연 우승했을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이 참 좀 이게 뭐 가요 기획사와의 어떤 이런 연관관계, 물론 뭐 공정성 이런 걸 이야기하기에는 팬들의 그 문자 투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여튼 출전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게 탄생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 트로트를 통해 가지고 손태진, 안성훈,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명의 이제 그 결승에 오르거나 준결승자만 오른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활동을, 안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뭐 1대1 데스매치 본선에서 떨어졌음에도 뭐 사랑받고 활동하다가 결국 다음 대회에서 1등을 했으니까 또 다양한 스타들이 발굴이 됐는데, 지금 자체 이 프로그램 자체로의 좀 아쉬움은 많지만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가수들을 알게 됐으니까 그 가수들의 팬덤도 형성이 됐고, 많은 사랑을 주시면 뭐 아시다시피 뭐 여기서 1등 못했다고 대형 가수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뭐또 안성훈 씨 같은 경우나 손대희 씨 같은 경우 1등을 했고,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프로그램의 이야기이지 1등 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손태진 씨, 안성훈 씨는 물론이고 다른 참가자들도 많은 팬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대형 가수로 잘 성장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뭔가 또 새로운 이야기들, 지금 봐서는 황정우 씨 이야기를 뭔가 또 발굴해 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희가 또 열심히 알아보고 이슈를 추적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